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아니 1년이 아니죠. 지난해 3월부터 정말 시끌시끌했던 검언 유착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무죄 나왔습니다. 자, 일단 속보부터 전해드릴게요. 자, 이철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감옥에 있는 그 사람한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정보 알려달라고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던 이동대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창욱 부장 판사인데요. 지난해 8월 기소됐는데 11개월 만에 판결이 난 겁니다. 자, 후배도 같이 기소됐는데 다 같이 무죄 났습니다. 제가 판사 워딩 어떻게 말했는지 바로 여러분께 받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낭독이 앞서 짧게나마 당부하겠다. 이동재 기자는 특종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취재 정보를 얻으려 했다. 또 백승호와 함께 후배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통해서 선처 가능성을 통해서 회유했다. 근데 그 고위 간부 없었죠. 기소 같이 안 됐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 최고의 보루이다.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난해 3월 MBC 장인수 기자의 보도로 3월 말이었나요? 4월 초였나요? 검언 유착 보도가 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세로 폈습니다. 이러니까 검찰개혁 다 뜯어고쳐야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검사 한동훈 검사는 여기저기 좌천 4-5번 다니면서 지금도 좌천 중이고 이동재 기자는 구속까지 됐었는데 구속이 뭡니까? 회사도 잘렸죠. 근데 무죄 났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1심 결과인데요. 1심이 이제 바로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언론이 최후의 보루라고 했는데 이제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소할 때도 형사 1부 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 정진웅 부장검사, 지금은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가 있습니다. 네. 이제 승진을 해서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있다가 지금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번에 갔는데, 근데 이게 그 당시도 그 휘하에 부부장 검사가 9명 있다고 했는데 그 대부분이 이 기소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그러니까요. 뭐 한동훈 검사장하고 공모했다는 거는 공소장에도 뭐 쓰는 게 적절치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못 하는데 올렸어요, 끝내. 네, 못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뭐 저희가 유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방에 유배복 다니면서 수사권이 박탈돼 있죠. 검사인데 네. 수사권 없는 자리에 지금 가 있어요. 그죠? 한동훈 검사장은 뭐가 되는 거며 어떻게 그거를 보상을 받을 거며 그리고 이 기자 두 분은 어떻게 보상을 받죠? 아니 어떡하죠? 뭐 회사에서 다시 받아줘야죠. 소송할걸요? 회사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100년 된 언론사입니다. 동아일보가 100년 된 언론사인데 기자는 지금 뭐 그 한동훈 검사랑 짜고 막 한 거 없었어요. 기자 말 좀 들어주셨어야죠. 이게 뭡니까? 자기 기자 먼저 잘라내가지고 결국 구속까지 된 거 아닙니까? 보호를 해서 절대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위에 보고를 했거나 이 친구가 한동훈과 짜고 했다는 정황이 없다라는 게 결국 밝혀졌잖아요.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시민? 그 사람 뭐 A씨만도 못한 사람 아니야? 나 관심 없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신라젠 관련해서 유시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이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 기자들 말로 한마디로 이건 강요 미수가 아니라 취재 미수다. 맞아. 취재를 왜 이걸 하고 앉았느냐. 그리고 감옥까지 가서 편지도 보내고 열심히 했는데 검사도 없었고 결국 아무것도 없지 않았었느냐 했는데 야 이게 무죄가 나와요? 근데 지난달에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했었거든요. 1년 6개월. 자, 그리고 여기서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 4월부터 이것만으로 제가 자료를 모은 게 책 한 권입니다. 지금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무죄가 날 건데 그 사람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구속시키고. 기자 구속? 글쎄요, 군부 정권 때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저희가 너무 이상했던 게 강요 미수로 구속된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이제 영장 발부 사유를 쓸 때도 조금 법원이 이 영장 발부 판사가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검언 유착을 전제로 해서 이 발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합의부에서 재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부장 판사가 이제 경력도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바로 잡은 건데요. 아마 이게 나중에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이제 구속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을 청구하면 돼요. 뭐 근데 예, 얼마 예. 안 되겠지만 형사 보상금 받으면 되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노트북이라든가 이제 그 이동재 기자 전 기자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노트북이나 PC 이런 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도 부적절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휴대폰하고 뭐 노트북, 뭐 PC 이런 거 압수수색 잘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 21세기에 살아가는데 강요 미수로 구속된 것도 처음 본 것 같고, 정말 이렇게 휴대폰이나 노트북, PC 이런 거 압수수색 잘못해서 대법원 판결 나온 것도 너무너무 오랜만이거든요. 이거 몇십 네. 년, 이거 정말 오랜만의 일일 거예요. 근데 이게 검언유착이라고 현직 검사장이 관련돼 있는 사건이고 아주 큰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거면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서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자 측 입장 전해드립니다. 1. 재판부 판결의 경위를 포함합니다. 네,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보해달라는 한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위법한 압수수색, 아까 말씀하신 거, 그리고 검찰과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폭력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이동재 기자의 억울함이 밝혀진 만큼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 MBC, 정치인 간의 정원 유착은 없었는지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합니다. 자, 이거 수사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결과 나온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예. 빨리 해주세요. 그다음에 똑같은 말 하나요. 우리가 했던 거랑. 그죠? 아울러 채널A 측에도 이 기자에 대한 해고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복직을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기도 오늘 메인 뉴스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더 이상 언론에서 검언유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시원하다, 말씀이네. 진짜. 검언유착 말고 이거는 정원유착? 정원유착 의혹이 의혹, 될 수도 있겠네요. 의혹. 정원유착 의혹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죠. 근데 그전에도 검언유착 의혹이라고는 안 하고요. 그냥 아예 검언유착이라고 막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계속 검언유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땐 의혹 안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예. 증거가 있다고 하여서 차고 넘치는 증거를 찾으러 우리 한동훈 검사장을 탈탈 털었죠. 그렇죠. 잠깐만요. 또 속보가 전해지는 게 있어서 좀 볼게요. 이건 그거다. 아이고야. 채널A 사건을 가지고 맞아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윤석열 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지난해 한 5월부터 굉장히 압박을 했어요. 지난해 4월에 MBC 보도가 나오고 5월 달에 이거를 감사를 철저해야 되는데 네 측근, 네 복심 한동훈이니까 수사 똑바로 하는 거 아니지? 자료 빼준 거 아니야? 그리고 봐주기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뭐 이거를 중단시키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게 하였다. 뭐 중단하게 한 게 아니고 다른 루트로 이거를 조사하게 했죠.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윤 총장이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하면서 뭐 징계 사유인지 어딘지 하도 공격을 많이 해서 모르겠는데 이게 감찰인지 징계사인지 제가 확실하게 못 외우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윤 총장이 마치 마피아 보스처럼 그 한동훈 검사장이 잘못을 했는데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법을 어겼다. 그래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사과하실래나 모르겠어요. 성렬아 미안해. 사과하기는 계속 꼭 뭐 높이 못 나눈다는 둥 막 이렇게 오늘은 얘기하고 계시던데요. 윤석열은 먹잇감이야. 그랬어요. 꽁이 원래 뭐 높이 못 난다. 꽁은 한계가 있다. 뭐 이러고 계시던데요. 어떻게 할지 진짜 모르겠네. 우리 추미애 장관님. 자,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현진 씨 맨날 페이스북에 글 올려서 나 여기 있으니까 검사라 나 잡아가서 조사해봐라고 하면서 호프집 사진 올리고 장인수 씨랑 이렇게 짠짠한 사진 올리셨죠. 뭐라고 말씀 오늘 또 페이스북에 하셨으면 좋겠네요. 정진웅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상황이 안 좋은데 독재폭행 구형돼서 1년 구형되셨는데 이제 법원에 어떻게 판단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는 정진웅 검사장이 한동원 검사장이 있는 그 연수원으로 갔을 때만 해도 확보했던 증거는 뭔가 희미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도 뭐 증거가 인정이 안 돼서 무죄가 나는데 예. 증거가 뭐 차고 넘친다는 추미애 전 장관의 말은 유심히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 대통령한테 100쪽짜리 이 징계 의결서를 올리니까 뭐 기가 찬다는 시계 뭐 똑같이 기가 찬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기가 찬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 막 주장을 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럼 그 100쪽짜리 징계 의결서 같지만 법원에선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는 이제 좋아. 가처분 관련하고 이거 다 졌잖아요. 본안은 아직 결론이 안 내려왔지만 그러면 대통령까지 대통령 얼굴까지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요?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러니까. 예.